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했던 영국을 철석같이 믿은 유대민족은 나라 없이 지낸 수천 년의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대규모 러시아합니다. 비슷한 시기 아랍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했던 영국은 양심이 좀 찔리긴 했는지 팔레스타인으로 유입되는 유대인의 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독립의 의지가 차올랐던 유대인을 막을 수는 없었고 영국과 아랍에 맞서기 위해 유대인들은 자체적인 지하 무장단체를 조직합니다. 1947년 11월 마침내 유엔 임시위원회는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을 채택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위아래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5개국과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건국 준비와 함께 적으로 둘러싸인 이 좁아터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필사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1947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좀 한가해진 미국은 이제 팔자 좋게 크리스마스도 만끽하는 여유도 갖게 됩니다. 2차 대전 참전 예비역 대령 데이비드 마커스는 느긋하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즐기던 도중에 자신을 졸졸 따라오던 한 남성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Merry Christmas. 아랍인들과 싸우고 있는 열악한 이스라엘 무장 조직의 군사 자문을 부탁합니다. 처음엔 좀 튕기는가 하더니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피어 소령의 호소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제서야 겨우 큰 전쟁을 끝낸 국방부가 또 남의 나라 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겠죠. 마커스는 공식적인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팔레스타인에 가게 됩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도중 전직 연합군 장교 신분이라 영국군의 의심을 받긴 하지만 자신을 배웅나온 한 여성의 능숙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와, 좋은 임기응변입니다. 이 여성은 하가나 소속의 무장대원 맥다 시몬. 같이 버스를 타고 동행하는데 이 버스 갑자기 장갑차로 변신하더니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랍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겨우 힘들게 도착한 하가나 본거지에서 머리 반짝이는 지휘관 애쉬의 현황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곳 무장단체는 아랍 연합군에 비해 병력은 물론 무기나 훈련 모두 부족하고 사기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유대인 무장단체들도 있긴 한데 다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힘을 모으기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땅에 뭔 꿀을 발라놨는지 유대인들은 계속 러시아합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에 주둔하던 영국군들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였겠죠. 이제 박수치며 돌격하는 이 유대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커스는 시몬과 함께 다른 무장단체인 팔마흐를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병력과 무기가 우월한 아랍 연합군과 싸우려면 이스라엘 무장단체를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팔마흐 병력들은 나름대로 용감했지만 지휘관은 어린데다가 이미 꼰대가 돼서 고집도 세고 말도 참 안 들어먹게 생긴 데다가 이렇다 할 작전도 없이 닥치고 돌격하는군요. 병력을 갈아 넣으니 어찌됐든 작전은 성공합니다. 아무래도 마커스는 성향이 다른 이 두 무장단체를 통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인 이스라엘 임시정부를 찾아가 봅니다. 이 양반 헤어스타일 보아하니 이스라엘 최대 총리 다비드 벤 구리온 같은데 지금은 임시 국방장관도 여기만 하보네요. 마커스는 무장단체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일단 얘기해 보긴 하는데 국방장관이면 뭐합니까? 걔네들 자기 말도 안 들어 처먹는다는군요.
괜히 이곳까지 군사 자문하러 왔다가 암 걸리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 무장단체 수반들은 임시 정부까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Mr. Stone, we have no rank for you. Write me a training manual. I understand you're good at it. 결국 이 한마디에 마커스는 삐쳐버립니다. 집에 가겠다는군요. 아무리 군사 자문으로 왔다지만 지휘관들도 비협조적이고 말들을 들어먹지 않으니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미국으로 돌아온 마커스는 홀로 남겨둔 아내도 달래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처지를 하소연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죠. 마커스는 결국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합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마커스. 이번에는 미국의 이스라엘 독립 지원과 함께 온갖 무기를 선물 보따리 마냥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의회는 국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 하티크바를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들며 박해받던 유대인들에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미국으로부터 온 전보는 이스라엘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어엿한 국민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어디 감히 팔자 좋게 축제를 즐기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아랍연합군이 사방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국경에서는 이집트 전차 부대가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군에게는 전차는 고사하고 제식 소총도 없이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규격이 다른 잡다한 무기들 뿐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적들을 막아야 하니 전선으로 투입이 되긴 하지만 All three planes? Yes. 일꾼이 이렇게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공군이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공군도 신의 전투기를 앞장 세우고 교전을 준비합니다. 물론 적 전차에 투하할 폭탄도 가득 탑재합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집트군도 무기만 좀 많을 뿐이지 공격 전술이 허술하게 보이는 게 뭐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이집트군의 이런 당나라스러움이 이스라엘에게는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이집트 전투기도 등장하고 열세인 화력을 극복하고자 기총소사도 해보고 기름도 좀 뿌려봅니다. 당연히 격추가 안되면 정상이 아니죠. 총리에게 심각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cut the only supply road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포위를 당했다는군요. Hardly any artillery. not 옛날이나 much tank, 지금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아랍인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징적인 도시였죠. 이스라엘이 진정한 독립국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는 아랍연합군 요새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연합군을 공격하기 위해 병력들을 결집시키지만 뭐 다들 군복도 없고 개인 화기도 다 다르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라 언어도 다릅니다. 지휘관이 된 마커스 암담합니다. 그래도 일단 공격은 해봅니다만 여기 홍건적들도 호구는 아닌지라 당연히 철저하게 얻어터지고 후퇴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전을 구상해 봅니다. 길이 없으면 차라리 길을 새로 만들어야죠. 길을 만들기엔 좀 산이 험하고 높긴 하지만 이 시절 유대인들의 절실함만 하겠습니까? 유대인 남녀노소 모두 동원해 곡괭이질 해가며 한 땀 한 땀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간혹 아랍군의 공격이 있긴 했지만 뭐 그건 군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분들은 한없이 땅을 팝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이 산을 가로지르는 전술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침 휴전을 제의하기 위해 유엔 참관단들이 와 있었고 마커스는 이 도로를 보여주며 버마 로드라고 불러줍니다. 버마 로드는 태평양 전쟁 시기 영국군이 중국군에게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거친 산악지대에서 1년간 만들었던 1000km가량 되는 보급로였죠. 엉성하게 만든 도로였지만 이 도로를 통해 이스라엘 병력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첫 번째 휴전이 결정된 그날 밤, 간만에 마음 편하게 산책하던 마커스는 팔레스타인에 온 지 얼마 안 돼 히라버를 알 턱이 없는 한 유대 병사의 총에 맞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1차 중동 전쟁은 전쟁 발발 후 겨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유엔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기 열악했던 이스라엘은 군 전체 체질을 개선시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대량의 무기가 유입되고 2차 대전 참전 출신 유대인들도 대거 이스라엘군에 합류하면서 육군력은 물론 항공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역시나 유엔의 2번에 걸친 중재는 실패로 끝나면서 그해 10월 다시 전쟁은 재개되고 일개 국가의 군 체계를 갖춘 이스라엘은 방어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이미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거점을 확보한 이스라엘은 북으로는 갈릴리오 일대를, 남으로는 네게브 사막에 전면 공세를 펼칩니다. 당나라 같은 아랍연합군을 패퇴시키면서 시나이 반도까지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당나라 연합군은 하나하나 이스라엘과 휴전을 체결하면서 이 1차 중동 전쟁은 1949년 3월 이스라엘의 승리로 종결되고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수십만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의 주요 지역은 요르단이 점령한 상태에서 다음 전쟁의 과제로 남겨집니다. 영화 팔레스타의 영웅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